여러분, 과일과 채소가 우리 몸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는지는 제가 막 설명하지 않아도 모두 다 아시는 사실이죠. 실제 비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모든 가이드라인에서 야채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런 충분한 섭취는 더 치명적인 질병, 그러니까 심장병이나 중풍, 사망 이런 거에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심지어 폐질환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과연 얼마나 먹는 게 가장 좋을까?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을까요? 왠지 아닌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많이 드시게 될 경우에는, 과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요즘에 샤인머스켓 너무 달잖아요. 이런 과일들은 실제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당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식이섬유를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가스가 많이 차서 속이 더부룩해서 식욕이 떨어지고, 그것 때문에 고기나 생선 이런 단백질 섭취가 떨어지게 되면서 영양 불균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최적 용량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게 가이드라인마다 달랐어요. 어떤 가이드라인은 각각을 4-5번씩 먹어서 10번 먹어라 이러는 데도 있었고, 어떤 데서는 그냥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이렇게 하기도 해서 애매했는데요. 최근에 수명 연장과 관련해서 최적의 과일, 채소 섭취량 이렇게 해서 공개가 됐어요. 그런 연구가 있어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 연구는 이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나온 연구인데요. 미국 사람들 대상으로만 한 연구는 아니고 전 세계의 과일, 채소 섭취와 질병 발생을 본 연구들을 모두 모아서 종합 분석한 연구였어요. 그래서 거의 29개 국가의 사람들 200만 명을 추적 관찰했고요. 가장 길게는 30년간 추적 관찰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니까요, 과일과 채소를 안 먹거나 한두 번 먹는 사람들, 또 이렇게 5번 먹는 사람들, 몇 번 먹는지를 다 나눠서 봤더니 5번 먹는 사람들, 특히 채소를 하루에 3번, 과일을 하루에 2번 해서 총합 5번 먹는 분들이 가장 장수를 했고, 심장병이나 중풍 발생 위험이 낮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예 안 먹는 것보다 5번 먹을 때까지는 효과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그 이상부터는 이 기울기로는 올라가지 않고요. 통계적으로 그냥 큰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비슷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적, 가성비가 가장 높은 상태는 하루에 채소 3번, 과일 2번. 근데 사실 이거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해보시면 우리나라에 이렇게 드시고 있는 분들이 4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미국은 10명 중에 1명밖에 없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전하시는 건데요. 삼시세끼를 먹으면 삼시세끼 3번 다 채소가 있어야 되고, 과일은 점심 저녁 이렇게 간식 이런 식으로 해서 2번 먹으면 달성할 수 있긴 합니다. 어떻게 먹는 게, 그러면 여기서 자꾸 3번, 2번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양이 얼만큼이냐, 되게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1회 제공량이라는 컨셉이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영양학회에서는 그 나라 사람들이 한 번에 먹을 때 먹어야 될 one serving이라고 해서 한 번 먹을 때 필요한 양을 제한을 해놨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채소는 대략 칼로리로 하면 15kcal에 해당되는 양이에요. 우리가 이 채소의 칼로리를 막 계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채소 같은 경우에는 잎채소, 그냥 생채소는 70g 정도 해당되는 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히거나 조리한 거, 예를 들어 김치나 나물무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대략 40g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람 수도 내가 별로 익숙하지 않은데 하시면 눈대중이 좀 실용적이실 텐데요. 눈대중으로 한다면 잎채소, 상추나 케일 이런 애들은 2손바닥에 들어오는 정도예요. 그리고 그 외에 고체 채소들, 호박, 당근, 양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한 손바닥에 들어오는 정도입니다. 제가 이 영상 아래에 댓글에 이 컨텐츠와 그림을 보실 수 있는 블로그를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시면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고요.
과일은 한 번 먹을 때 50kcal에 해당하는 양이 1회 제공량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그게 생과일 같은 경우는 100g 정도이고요. 말린 과일은 15g 정도예요. 이것도 눈대중으로 보시면 한 손바닥에 올라오는 정도가 1회 제공량이고요. 말린 과일은 소주잔에 넣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과일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 요거를 기억하셨다가 채소는 하루에 3번, 과일은 하루에 2번 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컨셉이 또 있어요. 네, 오늘 3번째 꼭지 이야기는 색깔별로 먹는 게 중요합니다. 다 뭐 예를 들어 과일도 노란색, 채소도 노란색 이렇게 드시기보다는 색깔별로 무지개를 떠올리시면 되는데요. 색깔을 다양하게 먹는 게 좋아요. 마침 색깔이 5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빨간색. 빨간색은 토마토도 유명하죠. 딸기도 유명하죠. 요즘엔 비트도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노란색, 오렌지 요거 이제 합쳐서 베타카로틴이 많다 해서 홍당무가 너무 유명하죠. 요즘에 홍당무, 그리고 호박, 단호박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파프리카도 색깔별로 있잖아요. 각각의 색깔이 그 파이토케미칼이 들어있어서 효과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파프리카를 색깔별로 드셔도 되고 이 색깔에 따라서 드시면 됩니다. 3번째는 이제 녹색 채소죠. 뭐 브로콜리도 있고요. 케일도 있고 상추도 있고 파도 있고, 그리고 4번째는 흰색에서 갈색 사이의 채소들입니다. 그래서 버섯도 있고 양파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보라색, 너무 유명하죠. 보라색이나 파란색, 조금 더 진하면은 검정색, 미역이나 김도 포함해서요. 그래서 보라색은 블루베리도 있고 가지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요. 이 5가지 색깔 중에 2개는 과일이면서 색깔 다르게, 3개는 채소면서 또 색깔 다르게 이렇게 드시는 게 사실 100점이긴 해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가장 간단하게는 녹색은 그냥 브로콜리나 아스파라거스나 녹색잎 채소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토마토, 딸기 뭐 이런 거를 좀 번갈아 가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황색은 당근이나 주황색 파프리카 아니면 오렌지 이런 거를 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흰색이나 베이지색은 버섯, 양파 이런 거를 골고루 챙겨서 드시면 되고, 보라색은 가지와 블루베리 이런 것들을 골고루 돌아가면서 드시면 돼요. 그래서 요 양을 기억하시고요. 제가 다음 영상에는 각각의 색깔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뭐 여러분들 라이코펜, 베타카로틴, 안토시아닌, 레스베라트롤 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듣는 거랑 정말 좋구나 생각하는 거랑은 마트에 가서 걔네들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기억하실 부분은 수명 연장, 항노화, 그리고 건강관리를 위해서 최적화된 채소와 과일의 섭취는 권장이 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데, 채소는 하루에 3회 제공량을 먹는 거고 과일은 2회 제공량을 먹는데, 이 5가지를 색깔을 다르게 해서 먹는 게 가장 좋다. 이거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생채소, 생과일 먹기 어려우면 중간중간에 과일로 아니면 채소로 주스나 아니면 가공식품을 좀 곁들여도 되지만, 가능하면 이런 주말에는 시간을 내셔서 생과일이나 생채소를 활용한 식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